포클이 누구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헌터헌터의 호크아이입니다. 여러가지 캐릭터들 중에서 최약체를 담당하고 있는 활쟁이죠. 원래 활캐는 영화나 게임, 드라마 이런 데서 보면 원거리에서 푹푹 쏘면서 좀 강력함을 뽐내는 그런 캐릭터인데 얘는 아니에요. 헌터헌터가 수많은 능력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최약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포클 얘기를 하느냐, 이 양반이 갈 때 아주 예술로 갔기 때문이에요. 죽을 때만큼은 헌터헌터의 평경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임팩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포클은 헌터헌터의 주인공들처럼 헌터는 맞아요. 여러가지 시험을 통과해서 자기의 강함을 증명해낸 사람, 그 사람이 헌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낸도 쓸 줄 알고요. 근데 계약합니다. 포클의 능력은 오라를 화살로 만들어서 그거를 펴 하고 쏘는 게 포클의 능력이에요. 이름하여 레인보우. 부제는 칠색 궁전, 7가지 속성 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가지수가 너무 많아요. 디아블로를 예를 들면 스킬 포인트는 몇 개 없는데 여러가지 스킬에 하나씩만 찍어놓은 거예요. 스킬 하나에 스킬 포인트를 몰빵한 거랑 스킬 여러 개에 스킬 포인트를 하나씩 찍은 거랑 파괴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안타깝게도 포클은 부자인 거예요. 가지수는 많지. 근데 하나하나의 파괴력이 개같이 약합니다. 괜히 가지수만 많은 거예요. 이게 디아블로 캐릭터였으면 바로 아카라한테 가서 스킬 초과했습니다. 그만큼 망캐인 거예요. 사실 이렇게 개 약한 포클이지만 헌터헌터 세계관에선 약간 드물게 러브라인이 있어요. 헌터 시험에서 만난 여자애가 있거든요. 걔 이름은 폰즈인데 걔랑 러브라인이 좀 있어요. 포클이 약하긴 해도 외형으로 보면 약간 귀엽긴 하거든요. 지금 현실에서 예를 들면 해시수한 느낌이에요. 쇼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시하는 완벽한 폼을 써 되게 인기 많거든요. 포클도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은데 나름 되게 귀여운 포켓남 스타일이에요. 참고로 살짝 스포하자면 이 커플은 둘 다 죽습니다. 어쨌든 이 포클은 헌터 시험 편에 잠깐 나왔다가 쭉 안 나와요. 그러다가 키메라 엔트 편이 시작되면서 다시 등장해요. 이게 약간 이유가 있는데 포클이 환수 헌터인데 환수 헌터라는 게 특이한 동식물을 찾아다니는 그런 헌터예요. 근데 아무튼 키메라 엔트도 기행종 중에 하나라서 키메라 엔트가 있네? 나도 가서 봐야지 해서 이제 키메라 엔트 편에 다시 등장하게 된 거예요. 주인공 잼민이들은 곤, 키르와 카이토 이렇게 셋이서 다니고 포클은 자기 여자친구 폰즈랑 엑스트라 둘이랑 이렇게 4인팟 짜갖고 키메라 엔트 조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말했던 3인팟은 티어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뒤에 설명드렸던 4인팟은 아이언 3에 브론즈 하나예요. 정말 환상적인 파티죠. 그래서 얘네들은 핫바리 개미들만 봐도 겁나 쫄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이해해줘야 되는 게 핫바리 개미라고 해도 2m 넘는 애들도 겁나 많거든요. 저였으면 그 자리에서 바지에 지렸습니다. 그래도 얘네는 걔네를 딱 보자마자 이거 우리 선에서 안돼, 빤스런 각이다, 상황을 딱 파악하고 빤스런 하려고 하는데 실패했죠. 엑스트라로 온 아이언 2명은 바로 핫바리 개미한테 목 따이고 여친 폰즈는 혼자서 막 빤스런 하다가 개미가 쏜 총에 맞아서 죽어요. 그래도 유일하게 낸을 쓸 줄 알던 포클은 핫바리 개미들은 나름 죽였는데 사단장 개미가 있어요. 섹시 정갈 누나 있거든요. 그 누나의 마비독에 탁 찔려갖고 개미굴로 끌려갑니다. 이게 아이언 브론즈 파티의 결말입니다. 그렇게 섹시 정갈 누나의 독에 맞아서 개미굴로 끌려간 포클은 아직 살아있어요. 음식 저장고에 저장이 되었었는데 걔가 어금니 속에 해독제를 숨겨놨거든요. 그걸로 해독을 해서 몰래 이제 기어서 구석탱이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도 이 해독제가 완전 그 마비독에 딱 맞는 해독제가 아니라서 간신히 몸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이제 체력을 충전하면서 빤스런 각을 보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렇게 숨어 있어도 제츠를 쓰지 않는 이상 N을 촥 쓰면 다 걸립니다. 하지만 이때 개미들은 낸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포클을 못 찾고 있었는데 그때 네페르피트가 태어납니다. 피트는 태어날 때부터 낸을 쓸 줄 아는 낸수저였어요. 그래서 빤스런 각을 보고 있던 포클을 딱 찾아냅니다. 포클은 이제 쇼된 거죠. 자, 이제 포클의 최고 명장면 나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포클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피트한테 딱 걸린 포클은 개같은 고문을 당합니다. 낸이 궁금했던 피트가 낸을 쓸 줄 아는 포클의 뇌를 쥐뜯어요. 어디서 젓가락 같은 걸 가져와갖고 이리저리 막 들쑤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기억이 저장된 뇌 부분을 젓가락으로 자극을 해서 낸에 대한 정보를 강제로 불게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정말 잔인하고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 개인적으로 이거는 소년 만화의 클리셰를 좀 깨부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소년 만화에 캐릭터의 뚝배기를 따서 그거를 자극해서 강제로 자백을 하게 하는 그런 소년 만화가 어딨어. 이게 바로 헌터헌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포클이 당했던 고문이 키메라 엔트 편 전체를 봤을 때 엄청나게 중요한 기점이에요. 낸이란 것을 모르던 개미들이 이 고문을 기점으로 낸이 뭔지 파악하게 된 거예요. 낸의 계통, 낸의 수련법, 낸의 판별법, 응용기술, 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면서 개미들의 전투력이 겁나 뻥튀기 됩니다. 포클은 그럴 의도가 없었겠지만 본의 아니게 트롤을 한 거죠. 물론 그래서 키메라 엔트 편이 훨씬 더 재밌어지긴 했지만요.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 포클은 분량도 그렇고 조연도 아니고 단역에 가까워요. 근데 이렇게까지 설명회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충격적인 죽음, 그 장면 하나로 헌터헌터를 보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포클은 성공한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